아, 이야기도, 실제로 이야기도 된다고 하니까 더 좋네요. 아, 지금 그 정빈이, 안 그래도 지금 어머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잠깐만요. 이 내용, 안내 드릴게요. 오늘은 7월 연수 주제는요. 평가에 관련된 연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지금 IB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기존의 학교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평가를 통지하고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평가 통지 방식, 평가 운영 방식이 어떻는지, 그리고 그것을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가의 이해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본교의 통지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가져볼게요. 먼저는 평가의 이해 파트입니다. 먼저는 조금 더 평가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는 왜 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평가 왜 하는 걸까요? 제가 지금 저만의 어떤 이제 대답이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만한 대답을 제가 나름 추측해서 진학을 위한 줄 세우기가 아닐까? 이렇게 저는 적어 보았는데요. 혹시 평가는 왜 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분이 있으시면 혹시 채팅으로라도 간단하게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너무 많은 걸 부탁드리죠. 또 같이 이렇게 참여하면 연수가 더 풍성해지더라고요. 네. 잘하고 있는지 수정 보완할 건 없는지, 좋습니다. 돌아보기, 배움을 재확인한다. 좋습니다. 네. 레벨을 확인한다. 좋습니다. 맞아요. 이 많은 분들이 사실은 평가에 대한 어떤 개념들은 맞아요. 아이들의 이해도가 어떤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좋습니다. 이런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는 사실 뭐 교육자든 비교육자든 여기서 말하는 비교육자는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일반인 분들을 말하는 것이고 교육자는 뭐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육을 연구하는 학자분들의 어떤 인식이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물론 진학을 위한 줄 세우기라고 물음표를 달고 답을 이렇게 나름대로 추측해 보았지만 이런 식으로 평가의 본질적인 목표를 생각하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그리고 IB에서 평가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설정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말하고 있는, 즉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말하고 있는 평가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수 학습의 질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둡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수업할 때 학생들이 내 수업한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서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평가를 한다. 이렇게 평가의 목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IB는 어떨까요? 네, IB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의 목적은 학습 및 교수의 반영할 정보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은 비단 선생님들뿐만이 아닐 겁니다. 아이들에게도 아주 와닿는 목적일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누군가께서 어떤 어머님께서 레벨을 확인한다. 너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레벨을 확인하고 배운 게 얼마인지를 이해하는 과정은 앞으로 내가 뭘 어떻게 더 배워야 될지, 부족한 걸 어떻게 보충해야 될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레벨을 확인하고 또 배운 걸 되돌아보고 이러한 과정을 거칠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학생들에게도 아주 유의미한 목적으로서 바로 학습에 반영할 정보를 얻는 것이라는 목적이 또 달성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는 말할 것도 없겠죠. 수업을 운영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이러한 목적은 당연히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것이고, 또한 학부모님께도 이 목적이 똑같이 적용될 거예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배운 것뿐만 아니라 집에서 가정학습을 시킬 때, 또는 뭐 여러 가지 학원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또 루트를 통해서 보충학습을 시켜줄 때, 어떤 보충학습을 시켜줄지, 또는 어떠한 추가적인 학습을 더 시켜줄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에 이런 평가 결과가 활용된다. 결국 그걸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럼 입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고, 초등, 중등, 고등학교 시험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정의 내려 보았습니다. 결국 입시는 우리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치는 시험이다. 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결국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또는 학생 스스로가 내가 대학에서 공부를 배울 때 내가 어떻게 얼마나 내가 잘 배울 수 있는지를 이제 증명해내 보이고 확인받는 시간. 또한 대학에서는 본인들이 가르칠 학생들이 얼마나 배울 수 있는지, 어느 수준으로 배울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수단이 바로 입시일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수준을 내려서 뭐 초등, 중등, 고등학교 시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각 수업별로 또는 각 학생의 자율학습, 가정에서 학습을 지원하는 이런 것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학 평가를 이러한 목적으로 어떻게 시행하는지,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시행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평가의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교는 학생에게 이 한국교육가정평가원, 즉, 대한민국 교육과정에서는요,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운영합니다. 다시 말하면, 평가 결과, 학생들이 시험을 치거나요, 아니면 뭐 어떤 수행 만들기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말하기, 뭐 발표, 역할극을 하거나, 이런 평가 결과에 대해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고 나면 네 시험 결과에 대해서 선생님이 통지해주고 각자의 학생의 시험 결과에 대해서 또한 그냥 점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부족하고 어떤 걸 더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것, 잘하는 것이 뭔지를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평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비는 이걸 좀 더 구조화를 잘 시켜놨어요. 그래서 IB는 평가를 총 네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평가를 정리하냐면 첫 번째는 학습 모니터링입니다. 두 번째는 학습 기록이고요. 세 번째는 학습 측정이고 마지막은 학습 보고 이렇게 평가를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 모니터링, 기록, 측정, 보고 이런 것들이 용어가 좀 생소해서 제가 좀 쉬운 용어로 좀 바꿔 보았는데요. 다음 같은 용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학습 모니터링은 평가지를 검사하는 것 또는 수행을 관찰하는 여기서 말하는 수행을 관찰하는 건 아까 제가 말했던 학생들의 역할극하는 모습을 관찰하고요. 서로 토의 토론하는 모습을 관찰하고요. 또는 교과서 문제를 푸는 것도 관찰할 수 있고 또는 발표하는 장면을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평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정형적인 시험지, 뭐 오지선다 시험지라든지 어떤 논서술형 시험지라든지 이런 것들만 시험이 아니라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들을 관찰하는 것도 시험이다, 평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것들을 이제 기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관찰만 하고 나면 이 관찰한 걸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걸 이제 기록물로 남겨놓게 되는데요. 그 기록물이 바로 평가지, 대표적으로 평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오지선답 문제를 풀었던 그 25문제짜리 평가지도 기록물이 되고요. 논서술형 문제를 풀고 났던 그 서술형 평가지도 기록물이 되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어떤 발표나 토의 토론 자료를 녹음하거나 아니면 녹화하는 것도 기록물이 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의 발표 모습, 노래 부르거나 피아노 하거나 뭐 리코더 하거나 이런 걸 녹화했던 것도 기록물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록물이 되고요. 이것도 평가의 요소입니다. 그리고 나서 평가를 이제 통지를 해줘야 되죠. 알려줘야 됩니다. 채점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들을 이제 우리는 잘함, 보통, 노력, 요함이라는 척도, 기준을 나누어서 학생들한테 쉽게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잘함, 성장 중과 같이 2단계의 척도를 나누어서 또 알려주기도 합니다. 또 구별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결국 이렇게 나누었던 요소들을 채점 결과지로 만들어서 통지표를 배부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구성 요소로 살펴볼 수 있고요. 이것이 바로 아까 보셨던 모니터링, 기록, 측정, 보고입니다. 이 네 가지가 평가에 해당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전체적인 평가의 어떤 개관을 가지고 그럼 금강초 IB는 어떻게 평가를 통지하고 있는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IB PIP는 무엇을 평가하느냐?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평가의 구성 요소를 그러면 어떤 대상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가지 구성 요소로 나누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IB PIP는
지식, 개념적 이해, 기능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식은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평가하는 것이 지식이며, 개념적 이해는 무엇을 평가하는 것이 개념적 이해며, 기능을 평가한다는 건 무엇을 평가하는 것이 기능에 대한 평가인지를 지금부터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은 4학년에서 했던 IB 수업입니다. 지난 연수 때 제가 초학문적 주제를 설명드리면서 이제 UOI, 탐구 단원에 대해서 살펴드렸는데요. 그 탐구 단원 중에 하나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본 탐구 단원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과 시간이라는 초학문적 주제로 탐구하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이 탐구 단원에서는 학생들이 어 요런 주가 개념과 학습 접근 방법, 기능을 배웁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기능을 평가하고요. 지식을 평가하고 기능을 평가한다는 말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지식과 기능이 여기 들어가고요. 결국 이것들을 평가하는 것이 지식을 평가하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 바로 기능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이러한 요소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구체적인 평가 장면으로 살펴볼 텐데요. 해당 그 앞에 살펴봤던 그 개요를 평가하기 위해서 각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평가 계획을 수립하십니다. 이 평가 계획을 수립할 때에, 어, 아까 살펴드렸던 지식을 이렇게 평가한다. 기능을 이렇게 평가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요소를 나누어서 각각의 평가 계획을 세웠고요. 아까 지식에서 지역의 문화라는 지식을 평가하고요. 문화의 가치라는 내용을 평가하는데, 이러한 지역의 문화와 문화의 가치는 한국 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 교육과정에서 가르치라고 했던 걸 우리는 학생들한테 조사 자료를 받아서 평가 근거 자료, 즉 기록물로 남기게 됩니다. 이 평가 조사 자료가 우리가 평가하는 대상의 기록물이 되고요. 이때 이제 잘하는 상은 어떻게 학생들이 수행했을 때 상인지, 중은 어떻게 수행했을 때 중인지, 하는 어떻게 했을 때 하인지를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어, 세부적인 기준을 또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학생들이 만들어낸 조사 자료를 통하여 학생들을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조사하는 기능을 학생들한테 평가하게 되는데요. 1차 또는 2차 출처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 그래서 이거를 학생들이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상, 중, 하를 이런 식으로 또 나누어서 평가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가 비어 있는 이유는 한국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조사 기능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라고 하는 성취 기준이 없어서 이런 것, 교육과정에서는 매칭이 안 되고 그냥 자체적으로 선생님들께서 고민하셔서 이렇게 기준을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뭘 가지고 판단하느냐? 학생들이 만들어낸 조사 자료를 가지고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한 지역의 문화 중에 아리랑에 대한 것도 선생님들께서 가르치고 이걸 또 평가하는 지식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하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교육과정의 내용을 근거를 하고 이제 학생들의 공연 모습을 체크리스트를 체크해서 평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게 되죠. 조금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데 이건 이제 선생님들께서 계속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걸 한번 안내를 드렸고요. 실제적인 모습은 이제 이런 것입니다. 학생들이 조사 자료라고 아까 만들어 낸다고 했는데요. 그 조사 자료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내죠. 그래서 다양한 조사 자료를 아이들이 만들고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찾았는지에 대해서 출처도 한번 밝혀보고요. 그 다음에 이 특징도 한번 살펴보는 이런 활동을 해서 아까 살펴봤던 요 지식에 대한 내용을 평가합니다. 기능에 대한 내용도 평가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평가는 이제 또 마찬가지 지식의 역사적 장소, 고유의 이야기, 고유의 이야기를 또 평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기능에서는 의사소통 기능 이런 걸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성취 기준에 따라서 각각의 내용을 이제 상중하로 나눠서 평가를 하는데요. 결국은 학생들이 만들어내는 건 이론 자료입니다. 각 지역별로 어떤 고유의 이야기가 있는지 조사해보고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포맷을 가지고 자기가 조사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그런 활동을 했고, 선생님들은 이걸 보시고, 아이들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는 걸 되게 자세하게 잘 조사할 수 있구나. 그래서 장소별 그 고유의 역사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구나를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고 어, 어떤 장소에 대한 이야기들이 잘 매칭이 되면 자람을 줄 수 있겠죠. 근데 일부 장소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또 일부 장소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이야기를 알아도 자세한 스토리보다는 피상적으로 아이들이 조사해온 경우, 그리고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내용을 끌고 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좋은 등급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역의 문화의 훼손, 문화의 보존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이제 살펴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문화 훼손과 보존은 자기 행동에 책임지는 거. 결국 이걸 그냥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계속해서 한번 해보는 거. 이것을 이제 평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이런 포스터 직접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문화유산을 보호하자라는 포스터를 만들 때 그냥 우리가 배우기 전에는 문화유산 소중하니까 보호해야 돼 이렇게라고만 알았다면 이제 이 단원을 배우고 나서는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살펴서 사람들이 어떻게 낙서하거나 아니면 쓰레기를 버리는 이런 부주의한 행동 때문에 문화재가 훼손된다라는 이유를 알았으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포스터를 만들고요. 네, 그 다음에 어떤 산불이라든지 이런 뭐 자연재해로 인해서 문화훼손이, 문화유산이 훼손되면 이제 그것들을 이제 보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또 찾고 또 그걸 알려보고 그러한 내용을 아이들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훼손 방안에 따른 구체적인 보존 방안을 잘 연결을 시키면 이제 잘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살펴본 건 이제 지식과 기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살펴봐 드렸고요. 이제 살펴볼 것은 개념적 이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념적 이해는 지금 보시는 부분 중에 여기에 개념적 이해도 적혀 있지만요. 요 개념적 이해는 사실 이 중심 아이디어라는 최종의 개념적 이해를 하기 위해서 수단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개념적 이해들은 다 수단으로 올라가는 내용이고요. 결국 아이들은 뭘 이해하냐면 요거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요 단원의 목표입니다. 이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과 시간, 지역의 문화라는 단원의 목표인데요. 그 지역의 문화는 그 지역 공동체를 특별하게 만든다라는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서 본 단원을 배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은 아이들한테 묻습니다. 그 지역의 문화는 그 지역의 공동체를 특별하게 만든다는 것을 너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니? 이걸 묻는 것이 바로 개념적 이해에 대한 평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학생들 4학년 수준으로 쉽게 풀어내기 위해서 어떠한 평가 과제를 만들었냐 하면 이런 평가 과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충분히 접할 수 있는 공동체 지역이 어디일지를 고민했을 때 결국 우리 학교 다시 좀 더 축소해서 우리 반이 되겠더라고요. 그럼 우리 반, 우리 학교에 대해서 내가 속속되어 있는 공동체, 이 지역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그걸 특별하기 위해 하기 위해서 만들 수 있는 문화는 무엇이 있는지를 아이들한테 이제 만들어 보게 해서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바로 개념적 이해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건 구체적인 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뭐, 너가 어떤 지역에 어떤 문화가 있는지를 알고 있니? 그 문화의 특성이 뭔지를 알고 있니? 또는 훼손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니? 이런 정도의 묻는 지식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결국 이걸 통해서 너가 어떤 지역이 특별해지기 위해서는 그 지역 고유의 문화가 필요하고 그 문화를 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너가 배웠기 때문에 이걸 너네 삶에 적용해봐. 네가 살고 있는 이 교실에 적용해서 이 교실을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이 지역을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걸 한번 지키고 보존해 봐라는 과제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학생들이 잘 수행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마스코트도 만들고요. 뭐 우리 반을 빛나게 해줄 수 있는 노래도 만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4학년 학생들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문화를 만들어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뭐 건축물 양식을 뭐 본딴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랜드마크를 올린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깊이 있는 내용은 어렵지만 뭐 마스코트, 반가 그리고 어떤 반은 벽화도 있었어요. 여기 소개해드리지 못했지만 벽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우리 반만의 우리 지역만의
우리 공동체만의 특징을 문화에 녹여내는 것들을 한번 수행해 봤고요. 이유를 아이들한테 말하게 해서 그 이유 안에 충분하게 우리 문화의 특징, 우리 지역의 특징, 우리 공동체의 특징이 녹아진 문화를 만든다는 계획이 들어 있으면 이제 학생들이 이 개념적 이해가 충실하게 잘 됐구나 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요소 중에 하나가 학습자상인데요. 이건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의 지식, 기능, 개념적 이해의 범주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비 교육 자체의 목적이 결국 모든 학생들을 아이비 학습자상으로 도달시켜가는 과정이라고 봤을 때 아이비 학습자상에 대해서도 평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비 학습자상이 너가 얼마나 도달했고 그리고 내가 이 정도 도달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어떤 배움을 통해서 더 학습자상에 가까워져 갈지를 스스로 알게 하고 또한 교사도 그것을 알아서 수업에 적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학습 자상을 이제 평가하는데요. 요건 어떻게 평가하냐면 학생들의 성찰을 통해서 평가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내가 탐구하기 전, 이 단원을 배우기 전에는 각각의 학습 자상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내 스스로를 평가했었는데요. 학습이 다 끝내고 나니까 나는 이만큼 성장한 것 같아요. 왜 이만큼 성장했냐면 이러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렇게요. 네, 그리고 나서 결국 내가 앞으로 어떤 학습 자상에 대해서 이제 더 다가가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입니다. 라는 다짐도 하면서 결국은 학습 자산을 계속 내면화하고 현재 상태를 계속 점검하면서 스스로 평가하는 그런 계기를 가지게 되죠.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들은 결국 이제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본 것이고요. 결국 이 내용을 이제 가정에 통지할 때는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통지가 됩니다. 음, 맨 위에 제목에 보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과 시간이라고 적혀 있는 이 내용은 이제 초학문적 주제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UOI1 해서 지역의 문화라는 건 이 단원의 제목, 학생들에게 노출되는 단원 제목이고요. 그리고 이 중심 아이디어는 아까 살펴보셨듯이 지역의 문화는 그 지역의 공동체를 특별하게 만든다라는 이 명제를 아이들이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지를 탐구하는 단원입니다라고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단원을 통해서 학생들은 요 학습자상에 가까워지게 되는데요. 이제 탐구하는 사람에 가까워지게 되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에 가까워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소통하는 사람에 가까워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학습에 대한 평가라고 해서 액션 과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결국 중심 아이디어를 학생들이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액션은 이제 다 배우고 나면 결국 이 다 배운 걸 너네 삶에 어떻게 적용할 거니, 활동을 어떻게 해볼 거니, 라는 행동을 어떻게 해볼 거니, 라는 과제거든요. 그러면 이 중심 아이디어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니,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가해서 학생들이 이 평가 척도에 대해서 평가를 이제 스스로 만들어냈던 과제를 교사가 이제 평가해서 성취도를 체크하게 되고요. 이건 예시입니다. 네. 그리고요, 학습을 위한 평가라고 해서 학습을 위한 평가라고 저희가 명명한 이유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이 개념도 배우고요. 이러한 연결성, 역사적 장소, 그다음에 훼손 보존 이런 것들을 배우는 이유는 결국 이 중심 아이디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결국 이 마지막 평가를 학생들이 잘 수행하기 위해서 이 모든 요소들을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습을 위한 평가다. 이렇게 제가 명명을 했고요. 요건 실제로 교육과정에도, 대한민국 교육과정에서도 이런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단계로 평가하는데요. 잘함이라는 건 이 개념적 이해를 위한 평가. 즉, 다시 말해서 요 액션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잘했다. 이런 것들로 이제 표현이 되고요. 성장 중이라는 건 액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금의 성장이 더 필요합니다. 라는 의미로 성장 중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 접근 방법은 아까 말했던 조사 기능, 뭐 어떤 학생들이 조사 기능을 잘 수행했는지, 뭐 의사소통 기능은 어떻게 잘 수행했는지, 이런 것들. 결국 이것도 이제 이 학습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조사도 잘 해냈는지, 의사소통 기능은 지금 조금 더 성장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표현했던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지금 보여드리는 이 평가 통지표는요, 제가 연수를 위해서
제가 예시 자료로 지금 만들어낸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4학년 내용을 이제 통지할 때는 지금 보시는 통지 내용에서 바뀔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참고로 제가 작년에 운영했던 그 실제 운영 사례를 기반으로 작년 운영 사례를 기반으로 만들어낸 통지표인 것을 한번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학생과 관련된 학습 자산도 이제 교사가 체크해서 통지를 합니다. 어, 저는 대표적으로 하나의 UOI, 하나의 탐구 단원에 대해서만 지금 살펴드렸는데요. 이게 탐구 단원이 이제 세 개, 많으면 세 개가 되고, 많으면 네 개가 될 수도 있고요. 적으면 두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둘, 셋, 네 개의 탐구 단원에서 학생들이 어떠한 학습 자산에 이 학생이 접근했는지, 각자의 학생마다 다 특색이 있겠죠. 그래서 그 학생이 어울리는 이제 학습 자산을 체킹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 종합 의견을 마지막으로 서술을 해서 이제 통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이제 본교에서 평가를 어떻게 운영하고 또한 통지를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어, 쭉 살펴보시면서 아마 각자 얻으신 인사이트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런 내용들을 좀 더 보충하면 좋겠다. 가정에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지도할 수 있겠다라는 인사이트를 아마 얻으셨을 텐데요. 중요한 건 학생이 너 그래서 학교에서 이 문화 뭐 배웠어? 너 그래서 학교에서 이 훼손 사례가 어떤 것이 있었어? 이런 개별적인 지식 묻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없으면 깊은 이해에 도달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묻는 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실제로 너가 문화유산이 뭔지를 배운 그 이유, 그럼 너가 그 문화유산이 부산에 예를 들어서 뭐 뭐뭐사라는 문화유산이 있거나 아니면 부산에 뭐 유행공원이라는 문화유산이 있었는데 그 문화유산이 부산에 있는 이유가 뭘까? 그 가진 이야기가 뭘까? 그리고 그건 부산을 어떻게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걸까라고 한 단계 더 들어가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그러한 질문을 아이들한테 했을 때 아이들이 그냥 부산에 유행공원이 있어요. 부산에 뭐 범어사가 있어요. 뭐 부산에 뭐 충렬사가 있어요. 이런 어떤 사실적 지식을 아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결국 그 지식을 활용하는 거. 부산은 6.25 전쟁이라는 이야기가 그 유엔공원에 얽혀 있었는데, 그래서 부산이라는 도시는 6.25 전쟁이라는 이야기 때문에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특별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6.25 전쟁,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6.25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산의 유엔공원이라는 문화유산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 부산을 특별하게 만들어줘요. 라는 이러한 깊은 이해까지 아이들한테 도달시켜 주는 거. 그러한 질문을 학부모님께서도 가정에서 계속 해주신다면 아마 이 평가 통지를 잘 활용하는 100%, 200% 활용하는 그러한 방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안내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질의응답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뭐 아이가 이런 걸 배웠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가정에서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이런 구체적인 질문부터 좀 더 심도 있고 실질적인 질문까지도 쭉 이렇게 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마 뭐 마이크 켜고 말하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채팅으로 남겨주셔도 되니까요. 제가 조금 기다렸다가 네, 질문 올라오는 걸 보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